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연애 강의랑 편의점 강의는 그돈 주고 뭐 컨설팅하는 그 등신들이 있어요. 뭐 블로그로 홍보해가지고 막 카페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알려주는 것보다 10배, 20배 알찬 지식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걔네들 그 강의한다는 애들 걔네들 뭐 똑바로 알 것 같습니까? 걔네들 잘 몰라요. 같은 경험을 해도 저처럼 분석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험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뻔하니 돌아다니는 애들이 뭐 있으면 알 턱이 없어요. 우리가 뭐 간판에 관심이 있어 봐요. 길거리 간판에. 그러면 그날부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간판을 전부 다 사진을 찍으면서 아 이게 틀리구나. 아 저건 투광기를 사용했네. 아 저건 뭐지? 저건 후렉스라고 하는 건가? 재질이 다른데? 보여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차이를 몰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출퇴근을 하거나 번화가를 가면 다 간판을 봐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보통 뭐 유튜브에 아는 척 하는 깝죽대는 애들 뭐 아휴 제가 한두 개 봤는데 볼 가치도 진짜 이거 뭐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볼 가치도 없는 것들이야. 뭐 이번에 알바가 뭐 했는데 어디서 되도 않게 뭐 직영점 뭐 웬만하게 매출 높은 데는 다 직영점이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이거 공산주의냐? 야, 개인이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맺은 걸 그걸 본사가 어떻게 뺐냐? 아유, 공산당이냐? 땅 뺏어가게? 사리 판단 못하는 것들이 뭘 유튜브에 안다고 깝죽. 제가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뭐 생각나는 대로 이제 녹음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편의점 책이 나온다고 말한 지가 지금 올해로 딱 10년째네.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2009년부터 적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적은 책이 편의점 책이에요. 편의점 책을 막 집필하다가 분량이 3000페이지, 4000페이지 늘어나고 막 멘붕 오고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정리를 못하다가 머리 아파 좀 쉴까?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해서 쓴 게 연애학 책입니다. 근데 연애학 책은 더 분량이 많아져서 그건 지금 거의 10,000페이지예요. 10,000페이지. 워드 문서를 10,000 페이지를 직접 뭐 어디 복사해서 가져온 것도 없이 이걸로 쳤다는 건 엄청난 세월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판을 어떻게 하는지 자비출판, 자가출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 책을 낸 겁니다. 컴퓨터 책은 출판사에서 출판한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 원고만 갖다 주면 걔네들이 본문 디자인, 표지 디자인 다 해줘요. 컴퓨터 책은 제가 직접 표지 디자인이랑 본문 디자인이랑 전부 다 직접 해서 한 자가출판입니다. 자가출판. 한마디로 작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책 내면 돈이 안 듭니다. 그것도 이제 셀프 출판 요령에 대한 강의가 이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책 출판에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책 내고 싶어. 종이책을. 전자책 말고요. 종이책을. 그럼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대체 첫 번째 명제. 1번.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먹고 살만하냐? 편의점 매출이. 두 번째는 일매출 100만원이랑 200만원이랑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2배? 요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손해 안 보기 위한 막 편의점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장사한 데서. 그건 네가 그런 자리에 왜 그 가게를 얻어. 편의점 장사 안 된다고 하는 애들 전부 다 30년, 40년 전부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이야. 다른 분야 아무것도 몰라. 저처럼 이런저런 분야에 대해서 그 장사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월급밖에 안 타본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그런 월급만 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사회를 좀 잘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 개 엿도 안 되는 편의점에서 오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무원.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선생님. 선생님 그 맨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랑 그 학교에서만 갇혀 사니까 뭘 아냐 네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고등학교 선생님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지. 지금 보니까 병신 중에 병신이 고등학교 선생들이에요. 걔네들이 뭘 알아. 그 다음 또 군인.
사회물 쪽 모르는 가장 큰 세 가지 부류가 바로 의사, 선생, 네 가지 부류군요. 군인, 교수, 다섯 가지네요. 공무원. 이렇게 봅니다. 요게 딱 갇힌 구조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아유 저기 100% 망하지. 저기 장사 겁나 안 돼, 저 자리.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본사에서 뭐 여기 좀 뭐 노력하면 충분히 매출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이러면 그것도 믿어요. 그런 애들이 이런 데 오픈하는 겁니다. 손해볼 수,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최소 매출 얼마냐. 요 세 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영상 볼 때 진짜배기 영상 좀 찾아봐야지. 전부 다 보면 그냥 미리 보기 화면 화려하고 그냥 찐따들 나가서 찌찌 개소리 해대는 그 재밌는 것만 찾아대니까.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똑바로 된 정보를 모르지. 그러니까 되도 않게 어디 카페에서 말하는 애들 등신 같은 소리 애들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뭐 그런 건 그렇다는데 뭐 매출 좋은 데는 본사가 다 뺏어간다는데 개수라고 자빠졌네. 아유 등신들. 그러니까 등신들은 등신들끼리 또 같이, 그러니까 등신들이 하는 방송을 또 등신들이 좋아해요. 이건 고등학교 때 보면 압니다. 찐따들은 찐따끼리 놀아요. 일진이 찐따랑 놉니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컴퓨터 방송, 컴퓨터 분야 제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그 유튜브에 또 찐따들이 많아. 유튜브 좋아하는 애들이 대부분 또 찐따야. 겁나 방구석 힘모노르키 같은 애들 있잖아, 찐따들. 그래서 찐따들이 하는 방송을 참 좋아해요.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집구석에 유튜브나 보고 있는 거야, 임마. 생산을 하라고, 생산을. 야,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임마, 게임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워드 작업을 하고, 캐드를 하고, 포토샵을 하고, 생산 일을, 키보드를 왜 만들었는데, 입력하라고 만든 거잖아. 거기다가, 마우스 키보드, 그 마우스로 키보드로 막 캐릭터만 움직이고 있냐? 아유, 그런 등신들이 이렇게 손해보는 장소에다가 오픈하는 거예요. 사립판도 못하고 어디서 되도 않는 개소리 하는 거 보고 찍찍 믿어대는 거지. 컴퓨터 분야 500W 쓰면 1080 Ti, 1080에다 500W 끼면은 터진다는 그 말하는 그런 등신들처럼. 제가 왜 이렇게 영상 지금 7분 동안 독서를 하느냐. 이것들 제가 10년 동안 편의점 컨설팅 좀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연애 컨설팅 좀 하려고? 겁나 어리버리해요. 이거 하나같이 병신들이야. 사립판단부터 좀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독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유튜브에 처음부터 독서를 시작했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찾아봐. 좀. 하나만 띡 보고 전부 다 그건지 보지 말고. 영상 하나만 띡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영상 하나만 띡 보고 그게 전문줄 알고 개소리 떨어대지 말고. 오버클럭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안 올리니까 오버클럭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다. 오버클럭을 모르면 배워야지. 야, 이 병신아. 내가 15년이래. 7년 전에 낸 책에 오버클럭에 대한 페이지가 20페이지나 적혀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리고 블로그에 댓글 다는 놈은 내가 그 내용에 없는 거는 모른다 생각하는 병신 소리를 해야 돼요. 흥분해서 카메라까지 쳤어. 좀 진정을 하고. 그래서 독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듣고 들어요. 그래야 개몽되니까. 편의점을 이제 오픈하게 되면, 이제 말투를 좀 바꿔야지. 앞전 내용은, 등신 아닌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등신이 너무 많아요. 회사 다녀보면 알잖아. 가게 월세가 100만원이라 그래요. 100만원 하죠. 100만원이라고 하고,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이면 적정한 편의점 월세예요. 적정한. 200만원이라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니고 300만원이라고 장사 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이거 말고 다른 영상에 편의점 입지 선정하는 법을 말했어요. 편의점은 대로변에 있다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앞에 있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독점이어야 됩니다. 독점. 독점이란 뭐냐?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새로 생겼어. 슈퍼는 여기 있고 여기 빌라촌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슈퍼까지 한참 걸어가야 돼. 근데 여기 편의점이 없어. 여기 편의점 하나 있네? 그럼 이리로 다 오죠. 이것이 구석에 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대로변이라고 해도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고, 그리고 대로변은 어떤 함정이 있냐면 실제로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로변은 몇 개 없어요.
그냥 다 스쳐가는 사람들이 대로변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거를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로변은 차 대기가 어려워요. 대로변은 차가 가다가 딱 서서 뭐 사 먹고 담배 사고 음료 사잖아요. 근데 그 대로변은 차 대기가 어려워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대로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편의점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책에 추가하겠다. 대로변 의미 없는.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 적당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얻었다가 괜히 지금까지 모은 저기 퇴직금 다 날리지 마세요. 알바비는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차이가 있죠, 당연히. 대략 400에서 500 나오는데 내가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면 300만 원으로 됩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200만 원으로도 됩니다. 근데 편의점을 부업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잠깐 가서 몇 시간 딱 자기가 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일하거나 그런 분들은 보통 400에서 50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400에서 500만 원. 하루에 한 명만 일할 때예요. 한 타임에 그러니까 편의점에 근무하는 알바가 한 명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명. 3교대건 4교대건 2교대건 한 명이에요. 400에서 500. 인건비가 올라서 그래요, 지금. 예전에 훨씬 적었는데. 제가 저전 편의점 있을 때 최저 시급이 얼마였냐면 4,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기세 40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 돼. 이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전기세 이게 본사가 이제 50% 지원해가지고 이제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편의점 제가 옆에 편의점 가잖아요. 그럼 막 사장은 막 전기세 아끼겠다고 형광등 막 하나 건너 하나 빼고 있는데 알바는 밤새도록 히터 틀어놓고 있어. 춥지도 않은데 계속 히터 틀어놓고 여름에 이제 여름에도 밤에는 선선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꺼도 돼요. 근데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아유 알바 교육이 전기세 핵심이에요. 맨날 형광등 빼봐라. 형광등 그 25W밖에 안 되는 거 빼서 뭐하니? 어? 형광등 10일치 들어갈 거 에어컨 1시간이에요. 알바가 생각이 없고 알바 교육이 똑바로 안 되면 전기세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 550만 원에서 540만, 64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게 고정 지출이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설명이 제대로 들어가죠. 월 고정 지출이 540, 640만 원인데, 뭐 사업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뭐 여기 뭐 짜잘한 거 여러 가지 들 것 같잖아요. 아니, 편의점 안 그래요. 편의점 내에서 사용되는 뭐 포스 용지, 뭐 이런 볼펜도 마찬가지고 A4 용지 전부 다 발주가 됩니다. 이 전기세 알바비 월세 이외에는 추가로 나가는 금액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있겠죠. 뭐 가끔 뭐 형광등 나가는 형광등 교체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짜잘한 것들이 짜잘한 뭐 수도세 편의점 수도세 거의 안 나와요. 10,000원도 안 나와요. 5,000원도 안 나와요. 왜냐면 편의점은 저기 수도를 갖다가 뜨거운 물이랑 뭐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세면대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싱크대 그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 그 소형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 수도세 같은 거 무시해도 돼요. 소모품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다 계산된 다음에 정상금이라고 해서 본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팔잖아요. 그럼 500원이 남았네? 500원이 남았으면 여기서 전기세 50% 계산되고 뭐 알바비 빼고 알바비 계산 안 돼요. 전기세 50% 떼고 본사 뭐 7대3으로 나누는 거 계산되고 그리고 이익률 계산되고 그리고 본사 지원금 그리고 차관 금액 다 계산이 돼요. 그리고 정상 금액에서 딱 얼마가 나옵니다. 이게 걔네들이 정산서라고 길 쭉 하나 목에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적혀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가맹점 총 정산 금액이 나옵니다. 맞다.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가맹점의 경우입니다. 가맹점. 위탁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영상 보고 그리고 참고하세요. 가맹점입니다. 보증금을 개인이 낸 거예요. 즉 그 가게가 개인이 계약한 가게입니다. 건물주랑.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얻어가지고 나 어떤 브랜드 하지? 뭐 어디? 뭐 GS? 뭐 CU? 뭐 세븐? 어떤 거? 그래 나 CU 할게. CU에서 그렇게 된 곳을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이 보증금을 회사에서 보증금을 낸 게 아니라 자신이 낸 곳. 그 가맹점. 이런 경우는 이제 7대3이에요. 이게 7이 당연히 개인이고 이게 본사입니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알바비 전기세도 계산돼서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신이 정상금을 받아서 내야 될 때는 월세랑 알바비입니다.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내야죠. 전기세. 전기세 자신 내야죠. 전기세를 본세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50% 지원되는 금액이 이제 여기서 계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550만 원 정도 되는데 와 벌써 15분이야. 55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고정 비용이 나가잖아요. 이게 이 고정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영상에서 지금 이 영상 이 두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100만 원과 200만 원 매출이 2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4배예요. 4배. 이 고정 비용 때문에 그래요. 고정 비용.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다. 하루 매출 70만 원까지 60만 원 50만 원까지 하루 매출 50만 원까지는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50만 원 있잖아요. 50만 원. 50만 원까지는 여기 50만 원을 팔아야 월세 내고 알바비 주고 딱 그겁니다. 이게 하루 매출 50만 원까지는 50만 원은 아닐 거야. 60만 원 월세에 따라 60만 원 계산이 날 것 같아. 60만 원까지 60만 원까지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위부터 남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딱 남는 건데 그 위부터 남으니까 1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일 때 100만 원 남는다면 200만 원일 때는 400만 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여튼 50만 원까지 또이고 50만 원 여기 100만 원 그래프 여기 150만 원 그래프 여기 200만 원 그래프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100만 원과 400만 원짜리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어디 편의점 가서 매출 얼마 나와? 그러면 100만 원 나와. 150만 원 나와. 그러잖아요. 아 그럼 100만 원에 150만 원 하면은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한 100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 매출 하루죠. 하루에 100만 원 매출 나오는 데는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 나오면 200만 원 나오면 하루에 매출 150만 원 나오는 데는 한 300만 원 벌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400만 원 넘게 벌입니다. 여기 400 넘게 벌어요. 150만 원일 때는. 요렇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300이면 어떨까요? 매출이 300이면 매출 100만 원인데보다 진짜 여기 6배, 7배 수익이에요. 100에서 300으로 3배로 계산하면 안 돼요. 3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50만 원이라고. 그래서 매출이 하루 3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매출 100만 하루 매출 100만 원인데 가서 알바하잖아요. 할 게 없어. 바닥에 껌딥니다. 그리고 막 제품 막 각 맞춰요. 뭐 이게 허리케인이라 그래.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각 맞추고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아니 한 일주일 전에 봉지 과자를 싹 진열해놔요. 그럼 일주일 후에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럼 새우깡 하나 딱 팔려 있어. 그럼 뭐 할 게 있냐고. 그러니까 알바가 일을 안 해도 알바가 와서 그냥 가만히 손도 까딱도 안 해도 가게가 어질러지지 않아요. 근데 매출 300만 원인데는 한 5일 신경 안 쓰면 가게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냥 초딩 워리어들 몇천 명 왔다 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먼지고 뭐고 막 라면 먹는데 막 다 엎어져 있고 막 봉지과자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고 막 음료칸 텅텅 비어 있고 그냥 전쟁했어요. 전쟁.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이 매출 50만원 60만원 이상부터는 10만원마다 하루 매출 10만원마다 한 달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해 못하면 이제 큰일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고매출 편의점이라고 매출 높은 고매출 편의점이라고 보는 기준도 하루 매출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에요. 초고매출 야 이거 엄청난 거다. 거기가 바로 450에서 400에서 한 50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인은 잘 모르죠. 휴게소 편의점. 휴게소 편의점 매출 하루 얼마인 줄 압니까? 여기 휴게소 편의점 하루 매출 1000만원 넘어요. 한 달 매출이 3억이야 3억. 1년 매출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예? 40억 가까이 돼요. 40억. 주말에는 2천만원까지 찍어요. 휴게소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기업입니다. 기업. 진짜 기업이에요. 아니 지금 중소기업 봐봐요. 연매출 얼마인가. 40억 넘는 게 몇 개나 얼마나 많나. 연매출 40억 안 되는 기업 겁나 많아요.
그 편의점이 그러니까 매출 낮은 데랑 높은 데랑은 진짜 낮은 매출 적은 데는 진짜 동네 구멍가게 같은 곳이고 매출 높은 데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진짜 뭐 직원 한 50명 두고 있는 그런 회사 수준이에요. 근데 편의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50만원에서 60만원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잖아. 아 그건 식당이야. 그건 식당. 자 식당은 음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매출이 100만원일 때랑 200만원일 때랑 인건비가 훨씬 많이 써야 되죠. 또 인건비도 비싸. 서빙도 한 몇 명 더 둬야 되고 주방에도 뭐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둬야 되고 김치 만드는 사람 따로 카운터 따로 둬야 되고 막 사람 많이 필요해요. 근데 편의점의 최대한 장점이 뭐냐? 매출이 300만원까지 혼자 일할 수 있다는 거지. 매출이 500만원이라고 해도 둘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지. 휴게소 편의점 가봐요. 포스 계산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리고 저기 물건 지전하는 사람 1명 있어요. 그 3명이서 다 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 인건비가. 매출이 하루에 100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2명이서 진열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쿨러 있잖아요. 쿨러. 그러니까 음료 진열칸 이만하면 이게 무한 진열입니까? 한 칸에 뭐 10개, 20개 들어가지? 그럼 손님이 우르르 가서 사가. 여기 누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채울 사람이 2명이 필요해요. 1000만원이면. 포스는 네, 2대로 1000만원 매출 찍습니다. 네, 충분히 찍어요. 객단가가 높으면 더 쉽습니다. 객단가라는 건 뭐냐면 한 명이 사가는 그 금액이에요. 슈퍼는 되게 높죠. 한 명이 와서 뭐 몇만원, 10만원, 20만원씩 사가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편의점은 평균 객단가가 4,000원입니다. 4,000원. 담배값 올라 4,000원. 원래 2,700원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편의점이 단점이 뭐냐? 겁나게 사람은 많은데 이게 돈은 많이 안 드는 거지. 한 사람마다 사가는 돈이 적으니까. 사람은 하루에 막 객수 한 명의 하루에 편의점을 찾아오는 사람의 그 명수를 객수라 그래요. 그거 막 2,000명 찍어도 300만원, 350만원 밖에 안 돼요. 2,000명을 찍었는데. 그리고 객단가가 낮아요. 대신 이렇게 인건비는 적게 든다는 거죠. 적게 듭니다. 300만원까지, 매출 300만원까지 혼자 일할 수 있는 업종은 편의점밖에 없어요. 저 매출 500만원일 때 혼자 일했어요. 추석 때. 아무도 없어서. 진짜 초광포스지. 돈통 그거 포스 대형 돈통 열리잖아요. 거기다 1,000원짜리 끼워 넣고 잔돈 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줄 시간에 어딨어. 돈통 지폐랑 동전통 밖으로 빼요. 빼고 돈통 포스통을 아예 열리지도 않게 테이프로 막은 다음에 그냥 1,000원짜리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거스름 동안 계속 거스러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돈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 못해요. 엄청나게 빠른 그 포스 사용법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이 줄 쫙 서 있으면 이 사람한테 그냥 보면 알잖아요. 가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대충 이게 이제 맨날 사먹는 거야, 이게 1,200원인 걸, 이제 어제도 1,200원 주고 사먹었어. 그럼 1,200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2,000원을 주비에 놓든지 1,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두 개 1,200원을 주비에 놓으면 되는데, 가격을 말해주기 전까지 지갑에서 돈을 안 꺼냅니다, 이게. 이것도 책에 추가해야 돼, 지갑. 지갑은 안 꺼냅니다. 그래서, 딱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포스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 1,200원, 2,500원, 그거는 500원이요. 그 700원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1, 2, 3, 4번 쭉 서 있잖아요. 돈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돈만 받고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돈통에서 동전을 뺐으니까 지폐 주면 300원 거슬러 주면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매출 500만원까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물건은 못 채우죠. 물건 못 채워. 채울 수 있어요. 잠깐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손님 딱 빌 때 있어요. 그때 막 쿨러하고 뛰어들어가지고 진짜 불났을 때 불 끄듯이 쿨러에다 음료 막 집어넣고 다시 막 뛰어나서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12시간 일해봐요. 개거품 울지. 어디 그렇게 일하는 게 편의점 진짜 일하는 거지. 어디서 편의점 카운터도 빼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보던 그 영화 노트북으로 찍찍 또 유튜브 찍찍 보다가 이제 와가지고 손님 들어와도 앉아있다가 손님 창고에 우산이 이만큼 쌓여있는데도 비 오는 날 손님이 들어와서 저기 우산 없어요? 에? 무슨 새야? 우산 모르겠는데? 이지랄하고 있고 푸드칸에 김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푸드 들어오면 까야 될 거 아니야 푸드를 새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깔지도 않아요. 아침에 깐다고. 지 영화 보고 다 보고 깐다고. 그러면
푸드 깔기 전에 푸드 진열칸에 김밥이 없으니까 사람들 들어와서 그냥 나가잖아요. 아, 못 팔아서 내고, 그리고 원래 그 시간에 팔릴 걸 예상하고 지금 시킨 거 아닙니까, 김밥을. 근데 손님들이 안 사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폐기가 나죠. 하루 20개 팔리는데 그 시간에 팔릴 게 5개 정도 되는데 이 새끼가 진열을 안 했어. 이 미친 알바 쓰레기 같은 놈이. 그럼 또 폐기 나죠. 못 팔아서 손해, 폐기 나서 속에 이중선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알바와의 전쟁이에요. 전쟁. 개쓰레기 같은 알바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개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냐. 호프집은 몇 명이 같이 있잖아요. 주방장도 있고 카운터 보는 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알바한테 일을 시켜요. 야, 우산 좀 깔어. 야, 여기 청소 좀 해라. 딱 시키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은 알바 혼자 있습니다. 알바가 스스로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야 먹고 살만야. 정확하게 얘기해. 대충 뭐 대략적으로 7대3 비율로 계산했을 때 7대3 비율로 계산할 때 매출이 얼마 돼 먹고 살만하냐. 120. 120에서 150입니다. 120에서 150이 나와야 돼요. 120에서 150 나오면 요만큼, 예, 요만큼, 500만 원을 계산해요, 500만 원. 500만 원이 빠진다고 했을 때, 한 400 나옵니다. 350에서 400만 원 나옵니다. 예. 순수익이에요. 거의 순수익. 예. 150만 원 나오면. 300에서 400만 원 나옵니다. 이거 편의점 하는 사람 다 물어봐요. 이렇게 말하죠. 뭐 세금이 뭐 어쩌고, 뭐, 블라블라블라 잡다가 어떻게 하면 300. 이건 배분율, 요거는 GP율 따라 다릅니다, GP율. GP율은,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아, 담배는 하나 팔아봤자 500원 남나? 그래요. 근데 우산 하나 팔면 6,000원 나와요. 6,000원. 김밥 하나 팔면 얼마 남습니까? 김밥 하나 팔아. 김밥 300원밖에 더 팔, 야, 김밥 하나 300원밖에 안 남어. 아, 100개 팔아봐야 3만원이야. 우산은 한 5개만 팔아도 3만원이야. 4개, 5개만. 그래서 제가 우산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150에서 150 나오면 먹고 살만합니다. 직장인 월급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100만원에서 200만원 2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의 4배 돼요. 3.5배에서 4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왜냐? 매출이 높을수록 지피율이 증가합니다. 이익률이 증가해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이익이 많이 남는 게 우유나 과자나 음료가 많이 남아요. 그 물 있잖아요. 생수 원가 100원 할 때도 있어요. 행사 할인하면 112원, 뭐 150원 이래요. 근데 이거 갖다가 800원에 팔잖아요. 되게 많이 남죠. 생수. 음료도 마찬가지. 음료 되게 많이 남아. 유제품도 되게 많이 남아. 50불 이상 남아요. 물론 빙그레 바나나는 별로 안 남지만 원가 비싸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담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이 남죠. 매출이 높을수록 이상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높잖아요. 그러면 과자나 음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익률이 올라가요. 이익률 1%가 엄청난 차이예요. 이익률 5%면 이건 이익률 22%랑 이익률 27% 엄청 차이 나죠. 1,000만원어치 팔아서 220만원 남냐, 1,000만원씩 팔아서 270만원 남냐, 이건데. 지표율이 올라가더라고, 매출이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매출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지표율이 거의 30% 이상, 30%, 40%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지표율이 보통 매출 거기 얼마였더라? 얼마지? 여튼 그렇습니다. 지표율 제가 까먹어서 35%였나? 35% 나오나 지금? 35% 나오나? 그럴 거예요. 35%, 31% 나오나? 그럴 거예요. 30% 나오면 되게 높은 거예요, 지표율. 여튼 매출이 높으면 지표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30%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입니다, 이거 지금 정산서를 봐야겠는데 그러면 자, 세 번째, 손해보지 않기 위한 최소 매출은 얼마냐? 자, 이게 제일 문제지. 아까 말했죠. 여기까지는 남는 게 없다고. 여기까지는 60만원 봅니다. 60에서 50만원 봅니다. 60에서 50만원 나오면 알바비도 안 나와요. 그냥 알바하는 게 나아요. 좀 70만원까지, 70에서 80만원까지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풀로 일하면, 자기가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면 요거고, 자기가
12시간 안 하고 하루 한 4, 5시간 일한다. 자,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7, 80만 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만약에 매출이 70만 원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는 다른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어요. 자기보다. 다른 편의점 가서. 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이번 영상, 이번 강의에서, 이번 영상이라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2번입니다. 요 2번. 매출 100만원과 110만원과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가져가는 그 돈의 수익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100에서 200이 2배가 아니라 4배입니다. 4배. 거의 4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200만원부터 200만원. 아, 맞다. 그러면 그래. 매출이 그래. 야, 매출이 하루 300만원 나와. 그럼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얼마 버냐면, 자, 당연히 매출이 300만원 하루 나오려면 일반적인 점포는 그렇게 안 나와요. 특수한 곳에서 나오는데, 독점 점포에서 나오는데, 가끔 일반적인 점포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냐? 국도변. 그, 저번에 말했죠. 공장이 여기 있고, 공장이 새로 생겼어요. 큰 삼성 뭐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쭉 나가요. 여기 쭉 나가고, 여기 사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잠 이게 출근인가? 아, 이게 출근길? 이게 퇴근길이죠. 이게. 이 출근길에 여기 있고, 여기 신호등이 있어. 여기 있는 편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매출 300만원. 왜냐면, 이런 공장에 있는 곳은 트럭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뭐, 강원 공장이나 이런 쪽 있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요거 제품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예? 요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요 금속 만드는 회사, 스티커 만드는 회사, 요거 만드는 회사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들, 이것 각각 만드는 공장에서 다 부품을 받아가지고, 강원 공장이라는 곳에서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트럭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트럭 기사들은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빨리 배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식당 가서 밥을 안 먹어요. 거의 대부분 차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근데 운전하면서 먹기 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편의점에 김밥이죠. 삼각김밥이랑 빵. 근데 빵을 좋아해요. 트럭 기사들이 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우 시끄러워. 컴프레셔가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을 엄청 사가요. 빵이 진짜 일반적인 점포 상상도 못할 만큼 팔려요. 빵이. 근데 왜 편의점에 자꾸 빵을 사 먹느냐? 자, 슈퍼 가보세요. 빵 다양합니까? 아, 슈퍼에서 빵 사는 사람 봤을 거예요. 빵 거의 없어요. 편의점처럼 빵 다양한 곳이 없어요. 단팥빵, 단팥크림빵, 소보루빵, 뭐 감자빵, 고구마빵, 뭐 빵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카스테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습니다. 그 트럭 기사들이. 빵이 하루에 많게 팔릴 때는 몇백 개 팔리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또 빵도 겁나 많이 나와요. 빵이 유통기한이 짧지만 김밥은 하루잖아요. 근데 빵은 최소 3일에서 어떤 건 30일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빵은 반드시 대체 상품을 놔야 된다 그랬어요. 사과 쿠키 같은 건 30일이잖아요. 버터 쿠키 같은 건 30일이잖아요. 30일짜리 버터 쿠키 같은 게 있어야지만 빵이 다 빨렸을 때 그걸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빵 잘 찾아보면 그 계란 함량이 낮은 빵이 있잖아요. 계란 함량이 제가 제거도 하지